지난 주말에 저는 그 영화를 두 개 봤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와 파울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은 앨런 튜링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누구나 쓰고 있는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의 원조가 되는 기계를 발명했던 천재 수학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튜링은 2차 대전 때 영국 정보부에 픽업돼서 독일이 유보트, 잠수함이나 비행기나 자신들의 그 독일군들에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지령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영국이 그 암호 체계를 분석하지 못해가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보내는 수많은 군수품과 식량들이 다 침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전쟁 초기에 패퇴를 했습니다. 연합군이요. 근데 독일군이 보내는 암호는 애니그마라고 부르는 그 기계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몇 경쯤 되는 경우의 수가, 즉 억담의 조경 아닙니까? 경우의 수를 영국군의 그 최고 수학자, 논리학자, 언어학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튜링이 들어간 한 5명으로 구성된 정보팀이 이 부분을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은 제대로 분석을 못 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튜링이 크리스토프라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친구, 튜링은 나중에 동성연애자로서 불행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 남자친구 이름을 붙인 컴퓨터의 원조격이 되는 기계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기계에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의 폭을 좁힘으로써 결국은 독일군의 암호를 다 해독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암호를 해독했다라는 것을 영국군이 알고 해독했다는 걸 독일군이 알게 되면, 즉 독일군이 어디에 유보트가 상선이나 군함을 물밑에서 객침시킬 건데 그걸 사전에 영국의 비행기가 가서 그 유보트를 갖다가 먼저 객침시키면 되죠. 근데 몇 번 이런 게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군이 우리 암호를 전부 해독했구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맞아줘야 되고 공격을 당해야 되고 일정하게는 살려야 되는 이 부분을 선택하는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 팀 안에서도요. 팀원 중에 한 명이 우리 형이 탄 배를 침몰시키지 마라. 근데 아니다. 이걸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 독일군이 또 바꿀 거다. 그러면 우리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이 가슴 아픈 논란이 벌어지는 과정도 나옵니다. 신이 아닌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죽고 사는 문제들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권한을 가졌을 때 그 인간적인 고뇌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인데요.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서 튜링이 고안한 기계로 2천만 명이 살아남았고 전쟁이 한 2년 정도 빨리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튜링이 전쟁이 끝난 51년 캠브리지 대학 수학 교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튜링이 이 튜링 기계라고 부르는 이 컴퓨터의 원조가 되는 기계를 좀 더 진전을 시킵니다. 아마 몇 년 더 지났으면 컴퓨터가 그때 이미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 이 튜링의 기계에 넣어서 논리적으로 이 분석을 하는 과정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고 튜링 테스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다 해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영국은 70년대까지 동성연애를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튜링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정부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법은 법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2년간 감옥에 갈래. 안 그러면 화학적 거세, 즉 호르몬 약품을 갖다가 이 주사를 맞아서 본인의 이 기능을 상실케 하는, 이 성적 기능을 상실케 하는 걸 택할래. 그 중에서 튜링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화학적 거세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이 거세 과정에서 이 가슴도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 변질되고 손도 떨림이고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면서 결국 튜링은 사과에 사이나칼륨인가 하는 독을 넣어가지고 그걸 한 줌 베어먹고 죽었습니다. 오늘날 애플의 로고가 한 줌 베어먹은 사과가 애플사의
이 브랜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를 만든 애플이 튜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2013년에 재작년에 영국 여왕은 튜링이 2차 대전에 이기게 된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튜링을 사명 복권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영국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까지 또 나와서 튜링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을 해낼 때가 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요, 거의 모든 어떤 흐름들, 즉 여론의 조성조차도 정해진 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그 틀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남고 그 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발언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여론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종편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야당에서 제 이름을 거론해서 황장수를 평론에서 빼라고 이 언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또 그걸 보도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저를 이런저런 사유로 고소해서 언론사에 자료를 뿌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권 안에서도 제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어떤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것은요, 현재 흘러가는 여야의 대세라는 여론, 정권 끝났다, 어느 한쪽에 붙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머리도 좋고 두뇌 회전도 빨리 돌아갑니다. 시대가 어때서 거기 어디에 붙어야 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올바른 여론이 지금은 좀 또라이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더 깨우칠 수 있고 개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타협하지 않고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 한 편 더 봤는데요. 파울볼이라는 고향 원더스, 즉 김성근 감독이 3년 동안에 일을 했던 독립구단, 독립야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던파라 해서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던전 앤 드래곤 파이튼가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한 회사를 팔아가지고 수천억을 번 한국의 신흥 재벌급 되는 젊은 사람이 독립야구단을 만들겠다 해서 2012년에 사재를 매년 한 30억 이상 내서 이 한국야구협회 KBO와 합의가 되어서 이 고향에 김성근 감독을 영입해서 한 40명쯤을 야구단 멤버로 해서 야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야구 리그에 2부 리그에 퓨처스 리그라는 게 있죠. 그 2부 리그에 첫 해는 뭐 한 45경기, 둘째는 뭐 조금 더 늘리고 마지막 해는 한 100여 경기까지 늘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이 2부 리그에 정규 경기로 편성해 달라는 그 투자자 허모 씨의 요구를 한국 KBO가 거부함으로써 결국 이 고양 원더스를 2014년 8월에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다룬 일종의 루저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머리가 두들겨 맞은 듯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한국의 야구계의 야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이 결국 본인의 강한 개성 때문에 SK가 정규리그는 1등을 하고 그리고 코리안 시리즈에서 아마 져가지고 준우승을 했는데 SK에서 해임이 됐죠. 그러던 김성근 감독이 프로야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들어가지 못하는, 야구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과거에 프로야구에 있다가 퇴출된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프로야구 2부 리그와
번외 경기, 즉 2부 리그 안에서도 이 정식으로 등록된 경기가 아니라 번외 경기를 해나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로 야구가 하고 싶어서 그야말로 결혼을 했음에도 생계를 갖다가 뿌리치고 그 야구를 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44살이 돼서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서 전 세계의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가 온 사람, 이 청각장애자인데도 야구를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 그야말로 야구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프로야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향 원더스에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고향 원더스를 방문했고, 문재인 후보도 고향 원더스를 방문해가지고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때문에 찍었겠습니까? 야, 우리 사회에 이렇게 낙오된 사람, 비정규직, 루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부분을 본 대선 후보들로서 같이 한다라는 부분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고향 원더스는요, 처음에는 형편없이 지기 시작합니다만은 이제 첫 해 한 40%대의 승률을 올렸고, 둘째, 셋째부터는 2부 리그에서 최강자가 됩니다. 근데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 8개 구단은 고향 원더스가 결국은 깜도 안 되는 조그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돈을 낸 저런 집단이 결국 이런 훈련을 해가지고 2부 리그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돈을 좀 많이 내고, 우린 다 재벌급 회사인데 그래가 프로야구 하는데 저런 회사가 이제 프로야구에 들어오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고향 원더스를 배척하는 모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고향 원더스에 있던 선수들이 40~50명 가량이 프로야구에 공짜로 들어갑니다. 그 프로야구는 자기들이 키우지도 않은 선수들을 고향 원더스에서는 프로야구가 임명만 하면 무조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014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8월달에 경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추석을 맞이해서 2주간의 휴가로 집에 갔다 오라 해서 집에 갔다가 선수들 갈등이 있죠. 1년을 더 할 거냐, 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는 고향 원더스를 그만두고 막 생업으로 돌아가서 야구를 포기하거나, 이걸 선택해야 될 때 그 갈등을 이기고 추석을 마치고 고향 원더스로 돌아와서 훈련을 해보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모인 사람 앞에 이 구단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더 이상 못한다, 해체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울먹이는 장면을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요. 김성근 감독은 한 석 달 정도 밥은 더 먹여주고 훈련할 수 있겠다라는 구단의 조치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구단 저 구단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선수들 좀 받아달라고 애걸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몇 사람이 김성근 이 감독을 갖다 비판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친구들은 야구가 하기 어려운 친구들인데 야구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의 길로 가게 놔두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왜 김성근 감독이 부축해서 걔들을 고생을 더 시키느냐? 저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과 인생과 싸울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격을 누구나 갖추었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부여해서 싸울 수 있게 하면 설사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원더스의 그 이야기를 다룬 파울볼 영화를 보면서 야구를 빼고 현실로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삶으로 가지 못하고 낙오하고 있습니다. 그런 낙오하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정치인들은요 그런 분들을 이용하지 말고 정말로 올바른 정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